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썸네일과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3년 저의 올해의 책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직 2023년이 1분기도 다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이게 무슨 어그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올해의 책이 될 거라는 것을 작년부터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책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책은 바로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산문집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 들려드릴 만한 것들을 조금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책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치만 제가 배수아 작가님 책을 편집하면서 느낀 것은 이 책은 아주 가까이서 여러 번 읽은 저 같은 편집자의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렇게 설명되어서 더 효과적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편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책에 관해 안내문을 쓴다거나 보도자료를 쓴다거나 광고 카피를 쓴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등등의 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을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런 말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작가의 문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확한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릴 비하인드 스토리나 저의 감상 말고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작가님이 쓰신 문장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문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제가 작가님께 작가 레터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작가님이 영상을 짤막하게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 텐데 그 내용을 제가 글로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온라인 서점 같은 데도 다 등록을 해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작별들 순간들은 어떤 장소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음으로 인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장소라는 것은 베를린 인근의 한 정원 딸린 오두막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거의 15년 정도 전부터 계속 그 오두막에서 글을 써왔어요. 처음에는 길지 않게 잠깐씩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오두막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번역을 했고 독일에 머물 때는 그 오두막에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나의 글쓰기는 글쓰기라는 존재 자체가 점점 정원 오두막으로 옮겨졌습니다. 글쓰기의 성분, 정신, 어떤 철학,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정원 오두막에서의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마침 그럴 때 편집자님이 저에게 산문 연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정원에 올 때만 해도 그곳이 저에게 이처럼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고는, 그리고 제가 이처럼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고는, 심지어 살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것과 글쓰기, 그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사는 것에서 글쓰기를 제외하면 남는 여백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덧 저는 그 정원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문 연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연재가 다 끝난 다음에 아주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흰 서리가 하얗게 내린 들판을 산책을 했는데 회색 하늘에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니고 하늘을 거의 검게 덮고 날아다니고 자워 암퍼들은 거무스름한 수평의 그늘처럼 들판을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자워 암퍼들이 불그스름하게 피어나던 시절에 이 산문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걸 끝냈구나. 하지만 한번 시작된 그 무엇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구나. 작별은 이루어졌지만 그 작별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내면의 사건이구나. 그러자 산문 연재를 끝낸 이후에 덮여있던 안개 같은 멜랑콜리가 싹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글은 그런 글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제 목소리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작가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톤을 그대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어서
한참을 설명을 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역시 저의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책의 매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직접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더 설명하지 않고 이 책의 몇 부분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부분 들려드린 이후에 이런저런 비하인드 스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베를린 서가의 주인은 일평생 단 하나의 헌책방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그의 서재 3곳은 책으로 가득하며 그때그때의 운명과 우연에 따라 여행과 체류 계획에 따라 각 서재의 책들을 재배치하는 일에 그는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싣고 한 서재에서 다른 서재로 떠난다. 어디로 떠나든 여행 가방에는 다른 물건은 거의 없이 오직 책이 가득하다. 그의 여행 가방은 그 자체로 작은 도서관이다. 그의 여행 가방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충분히 클 수가 없다. 헌책방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할 경우 그 책을 이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구입하는데 그는 주저함이 없다. 붉은 뺨의 청년이 1972년에 구입한 책과 이후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21세기에 다시 발견한 책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한 권을 이 서재에, 다른 한 권을 다른 서재에 옮겨놓기 위하여 기꺼이 여행을 떠난다. 놀랍게도 나는 일생 동안 그런 사람을 몇몇 만난 적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렸고 그들은 내게 말을 걸었다. 그들은 책과 여행 가방으로 대표되는 어느 한 세대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녀의 책을 읽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읽거나 읽지 않는 모든 상태를 포함한다. 이미 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꾸만 같은 페이지를 되풀이해서 읽게 될까봐 무의식적으로 모든 문장에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하지만 읽은 것으로부터 빠르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사로잡히면서, 어떤 문장은 읽기를 통해 불현듯 무한대로 확장되었고 마치 거대한 날개에 실린 듯 나는 읽는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심지어 망각하는 읽기를 계속한다.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언제나 새로이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읽은 페이지를 문장과 단락을 되풀이해서 읽으며 매번 그것을 다른 글로 받아들인다. 한 권의 책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순간 나는 그 책에 담긴 모든 것을 잊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위하여. 하루 종일 빛과 그림자가 우리의 발길을 따라 일렁인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읽거나 쓰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잠시 동안 빛이 넘실대는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밤의 정원에 있다. 밤새도록 나이팅게일이 운다.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나는 그 소리를 듣는다. 잠시 동안 나이팅게일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늙어버린 다음일 것이다. 그것이 환희라면. 일단 편집자로서 이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이미 읽으신 분들도 제법 계시고 리뷰들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요. 책 표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 표지에 쓰인 그림은 20세기 초반의 체코 화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저의 아카이브용 폴더, 그런 자료 수집함에 넣어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책을 만들다 보면은 책 표지에 쓰일 그림이나 사진이나 좋은 이미지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언젠가 이거 꼭 책 표지로 써보고 싶다 하고 모아두는 폴더가 나름 다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도 있는데 그 폴더에 오래전부터 모셔두었던 그림입니다. 제목이 비엔나 숲의 해돋이 정도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돋이 풍경이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돋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해돋이 같기도 하고 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에 반사되어서 퍼진 느낌이기도 하고 그림을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강렬해서 두고두고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표지 작업을 하다가 문득 이 그림이 생각이 나서 디자이너 분께 한번 이 그림으로 해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거죠.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 배수아 작가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마치 이 책을 위해서 그려진 그림 같다라고 좋아하셨었어요. 저도 이 그림에 앉혀진 제목이랑 작가 이름을 보고서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100년 후에 어떤 한국의 작가의 산문에 결합되기 위해서 100년 전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혹은 이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에 회신하기 위해서 100년 후에 이 그림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작가가 어떤 글을 쓴 것처럼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글과 그림이 잘 맞았던 책이었습니다. 원래 연재할 때 제목이 순간들 기록 없이였는데 이제 책 제목은 작별들 순간들로 바뀌었죠. 연재 당시 제목이 작가님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기는 했는데 제가 연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겼었어요. 배수아라는 작가가 마니악하고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인지도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게 많은 작가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세계에 발을 디딘 사람은 계속 그 세계를 또 그리워하고 또다시 찾게 되는 분명한 힘이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주 오랫동안 배수아 킨트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쓰고 있는 이 글, 그리고 이제 책으로 내가 묶을 이 책이야말로 배수아 월드라는 어떤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입문서로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아 작가님을 알든 모르든 문학작품이 가진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그 결정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을 믿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었을 때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강렬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수아 작가님의 책이고 배수아 작가님에게 어울리는 그 세계를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 플러스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독자층을 넓힐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편집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목을 순간들 기록 없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죠. 그래서 배수아라는 이름을 보고서 집어드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제목을 보고 거리감을 느끼는 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목은 꼭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도 다행히 제목을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안 중에 제가 순간들 비밀들이라는 제목안을 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들 비밀들이 속한 1차 제목안을 보내놓고 더 맞춤한 게 없을까 하고 2차 제목안을 적고 있었어요. 그 회신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 2차 제목안의 첫 번째로 쓰였던 제목이 작별들 순간들이었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순간들 비밀들보다 작별들 순간들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저한테 회신을 주시면서 순간들 비밀들이라는 제목안이 마음에 드는데 이 비밀들 대신에 순간들 작별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회신을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회신을 드리면서 작가님 너무 놀랍게도 저의 지금 2차 제목안 첫 번째가 그 주신 순간들 작별들을 바꾼 작별들 순간들입니다 라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회신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작별들 순간들이 더 마음에 든다, 그걸로 하자라고 하셔서 지금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후기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작별의 순간들이라고 이 책의 제목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별의 순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한 제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배수아스러움을 한 방울 더 남기기 위해 작별들 순간들이라고 아주 100% 편안하지만은 않은 제목으로 남겨보았습니다. 그 작별과 순간이라는 어떤 사건, 어떤 모먼트 이런 것에 왜 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마다 감상을 좀 새롭게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에 수록된 마지막 글, 헝가리 화가의 그림이라는 마지막 글이 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글인데 사실은 이 책의 시작이 되었던 글입니다. 이 헝가리 화가의 그림이라는 글을 보고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이 글은 문학동네 개간지에 실렸던, 개간지에 그냥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작가가 작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 이제 산문 연재를 제안하면서 제가 원하는 글이 그런 글이다라고 예시를 든 것이 헝가리 화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에 쓰인 글인데 이 연재의 어떤 그 대단원의 마무리로서 이 글을 배치를 해 두었어요. 다 읽으신 분들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보시면 조금 또 다르겠죠.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제 생각보다 굉장히 판매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작가님도 조금 당황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편집자로서 그리고 오랜 애독자로서 이 책에 품고 있던 저의 야심이 있거든요. 이 책을 많은 분들께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처음부터 하고 있었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또 솔직히 놀랍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저의 올해의 책이자 이제 인생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 책을 이제 편집하고 출간한 이후에 좀 이상한 감정을 경험을 했어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책을 내고서 이 책을 왜 함께 읽는 독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독파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책 한 권을 정해서 그 책을 같이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읽고 또 그 책 각각에 부여되는 미션 같은 것, 그 질문 같은 것들을 책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해결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끝까지 한 권의 책을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별들 순간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또 이제 야심이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독자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자 느낌이 되어서 함께 읽으실 분들 모집하고 같이 읽어나가는 과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뭐 20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책이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작가의 책이 아니지만 독파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이 책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벤트 같은 것을 열어주셔서 아무래도 무료 도서이고 하니까 더 신청하기도 쉽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해주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들 신청해 주셨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 뭐 왜 신청하셨냐 이런 거를 적어달라라고 여쭤봤어요. 뭘 보고 이 책을 고르시는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 그분들의 90% 이상은 이 책으로 처음 배수아 작가님의 작품을 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편집자로서 제가 이 책에 기대했던 것과는 부합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배수아 작가님의 입문서다라고 여러 곳에서 홍보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 입문서라는 말에 자극을 받으셔서 함께 해야지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쁨.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랐던 거는 어떤 작가의 입문서라고 표현을 했을 때 바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어찌됐건 배수아 작가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것에 좀 놀라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글을 읽으면서 와, 이분들이 정말로 이 세계에 기쁘게 계시는구나, 기쁘게 머물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작품을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독자분들이. 그것이 너무나 큰 저에게는 충만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열흘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배수아 작가님하고 줌으로 북토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줌토크를 100명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수아 작가님 앞에 마니악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독파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 책을 완독한 후기들을 남겨주는데 그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독자와 작가가 처음 작품 하나로 만나고 그것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실시간으로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독자분들의 후기를 직접 그 독자분들의 말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개를 읽어볼까 봐요. 낯선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꿈속을 헤매는 느낌으로 읽었다. 천천히 숲을 산책하는 사람과 노을이 지는 하늘, 투명한 물빛과 비가 가장 많이 떠올랐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고 그래서 더 비밀스럽고 매력적인 글이다. 특정 장르의 틀에 가두고 싶지 않다.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느 날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기다려온 문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에서 읽은 이 대목에서 문장을 공간으로 치환해 읽는다. 작별될 순간들을 읽고 그 공간이 바로 배수아 작가가 거주하는 오두막과 같은 공간임을 깨달았다. 낯설고 낡은 책들이 쌓여있는, 발끝은 시리지만 대운물에 닿는 몸은 잠시나마 따뜻한, 거친 호밀빵의 살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다른 생활들은 최소화하고 글과 책, 그림과 영화를 최대화한 공간. 내내 읽고 쓰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 노을빛이 비치는 낡은 갈색 공간. 나는 나조차도 모르게 이러한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던 공간을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황홀했다. 황홀하다라는 말에는 약간의 화려함이 포함되기 마련이지만 이 책은 화려함 없이 황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려하지 않아서 외려 황홀했다. 저자는 오직 글과 자기 자신만이 남을 수 있는 환경에 은둔하기 위해 오두막에 거주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저자는 세상 모든 폭력을 멀리하고자 낡고 깊숙한 오두막에 거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세상 모든 폭력을 지우고 오직 글만, 책만 남기기 위해.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책을 읽는 내내 정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상의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들에 지칠 때면 이 책을 찾아 읽을 것이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예술가의 이름이나 책이 있고 아름다우려는 속셈 없이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으며 소박한 오두막 생활과 숲 안쪽 산책이 있기에. 네, 남겨주신 글 중에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너무 행복해지고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참 흔치 않은 경험이다, 흔치 않은 감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정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책으로 엮기까지 저에게는 꽤 이제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이제 독자분들께 잘 전할 수 있고 전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기도 했고요. 사실 책이 이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이 책의 운명은 이제 시작이 된 거지만 편집자로서는 어떤 저 나름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이 묘해요. 방금 읽어드린 후기 중에 마지막 것과 저의 감상이 아주 비슷해서 놀랐어요. 저에게도 이 책은 하나의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아주 붐비는 지하철 안에 그 덜컹이는 버스 안에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면서 서 있을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출퇴근 시간에 횡단보도 같은데 그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나 어떤 순간순간들에 이곳이 아닌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장소, 그곳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은 느낌? 그곳이 나에게 생긴 것 같은 느낌? 나만 아는 어떤 정신적인 장소의 느낌, 그런 장소가 생긴 것 같다라는 아주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인생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실제 인생의 책 소개하는 영상에서 배수아 작가님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읽었을 당시에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 저의 이 시기에 저의 인생의 책을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꼽게 되겠습니다. 이 책을 그 한 달 사이에 읽어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의 이런 좀 두서없는 얘기를 듣고 궁금한데? 라고 생각해서 또 앞으로 읽어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책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 한 권으로 저의 어떤 시절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